재미나이에서 우리 지난주에 질문했었던 마들렌 이름 짓기, 카페 이름 짓기 그 대화 내용을 찾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정한 이름, 저는 요걸로 넣어 볼게요. 너무 길으면은 이게 조금 글자 조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좀 짧은 걸로, 이왕이면 영문으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누를게요. 그리고 미리 캠퍼스로 넘어올게요. 마들렌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한번 클릭하면은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사이즈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전체 선택이 되었을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붙여 넣어져요. 글자가 두 줄로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선택한 텍스트의 박스가 가로 사이즈가 안에 있는 글자 수에 비해서 가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로 사이즈를 늘려주면 돼요. 제 화면을 보시면은 클릭하고 가로 사이즈를 늘리려면 중간에 있는 요 조금 길다란 요 버튼, 우리가 클릭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늘리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잡아당긴 부분 쪽으로 위치가 이렇게 쏠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쏠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거 길다란 그 동그라미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클릭하고 늘려주시면은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캔버스에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우리가 이 안에 마들렌 이미지를 넣을 건데 사진을 클릭하고 마들렌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마들렌. 그러면 왕관이 없는 것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볼 건데요. 보이시죠? 마들렌. 클릭해서 프레임 안에 쏙 넣으면 됩니다. 프레임 안에 넣는 방법, 이미지를 우선 클릭하고 프레임 주변 왔다 갔다 하면은 쏙 들어가지죠. 근데 보셨다시피 마들렌 이미지가 그렇게 예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불러 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 가게 이름 짓는 거하고 또 이미지 만드는 건 다르니까 맥락이 바뀌죠. 새로운 채팅을 열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거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붙여넣고 프롬프트는 저랑 다르게 나오죠. 형식도 다를 거고요. 내용도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추가 팁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프롬프트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다. 은은한 레몬 향이 느껴지는 황금빛 마들렌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좋다고 하네요. 마들렌의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을 강조하는 표현. 여기 프롬프트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구에서 이미지 만들기를 추가하고 1번 이미지 그려줘 해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번 이미지 그려줘 라고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지 않아도 위에 1번 내용을 나노 바나나가 보고 그대로 이미지를 그려줄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거니까 딱 마들렌 하나만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나오신 분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저는 3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2번 이미지도 그려줘 해보는 거예요. 2번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또 거창하게 뭔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다른 질문 올리시면 이전 거 답변을 생략해버리죠. 그래서 2번 이미지가 안 나오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요. 2번 이미지. 저처럼 2번, 3번 이미지 모두 다 그려볼게요. 어머나, 저는 3번 이미지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젊은 느낌. 거울에 손님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자, 우리 이미지 다운로드 하는 거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오른쪽 위에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까지 다 되신 분들은 우리 다시 전단지로 넘어올게요. 나는 다운로드 완료. 오늘 속도 너무 좋은데요? 내가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의 밖에 있는 이미지를 미리 캠퍼스 안으로 업로드하는 방법. 메뉴에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메뉴에서 업로드 클릭. 그리고 업로드라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업로드라는 걸 눌렀을 때는 내가 미리 캔버스에 올렸던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리는 방법,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아까 다운로드한 거, 재미나의 이미지를 열기 또는 빠르게 두 번 클릭하시면 파일이라는 곳 아래에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될 거예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마들렌을 검색하고 마들렌 사진을 가져올 때 클릭했죠. 업로드에서도 올라간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디자인 페이지의 정중앙에 추가되고요. 정중앙에 추가된 거 마우스로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은 쏙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상품이 작은 것보다는 프레임 안에 상품이 어느 정도 꽉 차는 게 예뻐요.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프레임 안에 사진 편집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빠르게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환하게, 어두운 부분은 감춰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프레임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해서 제가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파일을 가져왔고,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고 이걸로 복제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파일을 가져왔을 때 그거 요소를 클릭하시면 이게 프레임인지 사진인지 이 3번 영역이죠. 3번 영역의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네, 간혹 헷갈리셔가지고 사진을 추가하시고 프레임을 없애시고 나도 모르게 없어질 때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추가하시고 프레임은 없고 프레임 어쩌다가 없어졌고 사진이 추가됐는데 내가 이게 프레임 안에 있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합니다. 보이시죠? 빠르게 두 번 클릭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사진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진만 자르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을 들어가 보시면 빠르게 두 번 클릭하면 프레임 바깥으로 사각형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얘는 이미지 그대로 보이는 거고 얘는 프레임 주변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 안에서 사진을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리고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키울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를 조정해서 글자는 안 보이게 하고 체크 또는 엔터 누를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하고 사진하고의 차이예요. 얘는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요게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네모난 거예요. 그죠? 프레임은 예쁘게 만들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얘는 그냥 사진인 채예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사진이라고 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클릭한 게 프레임인지 사진인지,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건지. 만일 내가 나도 모르게 프레임을 삭제하고 사진만 있다. 그러면 되돌리기 누르시면 돼요. 프레임이 나올 때까지. 여기 프레임 나왔죠?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되돌리고 프레임 안에 쏙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기 마들렌 빠르게 두 번 클릭 프레임을 해서 저처럼 사이즈를 조정하고 살짝 위치도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크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약간 주변 색보다 사진이 어두울 거예요. 그죠? 어두워서 조금 밝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밝게 하는 방법, 사진을 한번 클릭할게요. 그럼 프레임이라고 뜰 겁니다.
그럼 프레임 아래 보시면 필터 효과 직접 조정이 있을 거예요. 필터 효과로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더보기 누릅니다. 더보기. 그러면 숨겨져 있던 필터들이 쫙 펼쳐지면서 프레임을 우선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터 효과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필터들이 다 보여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화사한 것도 눌러보시고 저녁 노을 밝은 거 누를 때마다 어떠세요? 색감이 달라지죠? 신기하죠? 흑백도 가능하죠? 네, 몬스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쭉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필터 없음까지 눌러볼게요. 필터 없음 누르시면은 원상복귀 됩니다. 필터 효과는 내가 색상을 크게 수정 안 해도 될 때, 또는 내가 이 필터에서 어떤 특정 필터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주변에 있는 이미지와 내가 추가한 사진에 약간 밝기 그리고 채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필터가 아니고 직접 조정을 눌러봐요. 직접 조정 클릭할게요. 직접 조정이었어요. 필터 효과였고 직접 조정. 자, 여기에서 밝기 있죠. 우선은 제 화면을 볼게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밝기. 밝기는 말 그대로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고 어두워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환해졌을 때 밝은 부분은 너무 밝아져서 색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밝기를 너무 주지 말고 살짝만 주시는 거예요. 대비는 말 그대로 그림자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비는 잘못하면은 뭔가 내가 좀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대비는 만드시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채도, 이거는 색상을 얼마나 진하게 넣을지, 색상을 뺄지, 그거를 하는 건데, 채도가 진해질수록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보이시죠? 너무 채도가 진해지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필름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채도를 살짝 마이너스 5도, 8도 요 정도로 낮춰줍니다. 컬러톤 중요하죠. 컬러톤. 내가 빨강 톤으로 갈지, 어느 톤으로 갈지 정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했던 필터 효과가 컬러톤이에요. 그래서 컬러톤을 조정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걸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요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온도는 중요하죠. 내가 보고 있는 사진의 온도, 차갑게 갈 수도 있고 따뜻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정할 수 있고요. 선명도 흐림은 선명하게 갈 수도 있고 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너무 선명도를 주시면은 약간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0이 기본값이에요. 비네트는 주변을 까만하게 약간 옛날 영화의 필름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하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잘 줘야지 아니면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밝기, 이거 대비, 채도 이런 것들 한번 조정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전단지에서 주인공은 레몬 마들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 주인공이 될 이미지를 잘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단지를 꾸미는 레이아웃, 색상, 분위기 모두 다 이 안에 있는 주인공 이미지에 맞춰서 우리가 꾸밀 거예요. 이때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자동으로 배색이 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 레몬은 음, 우선 요거 네모난 거 클릭할게요. 네모난 거 클릭. 그러면 편집창에서 도형이라고 뜰 겁니다. 도형을 얹어서 뭔가 구분되게 이렇게 디자인한 것처럼 놓은 거예요. 그죠? 네모난 거 누르고 도형이라고 떴다. 좋아요. 자, 그러면 색상 보이시죠? 색상. 네모난 거 주황색 클릭할게요. 그러면 단색 그라데이션 뜨고요. 사용 중인 색상 뜹니다. 우리가 배색을 맞추는 이유는 딱 봤을 때 너무 많은 색상이 들어가면은 촌스럽다고 느껴요. 우리 뇌는. 그래서 색상을 가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배색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색을 자동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색상표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미리 캠퍼스에서는 그거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색상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예, 위에는 사용 중인 색상. 사용 중인 색상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자인 페이지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영역, 아주 작은 영역은 색상으로 뽑아지진 않아요. 일정 부분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는 색상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을 골라도 네, 배색은 맞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색상이 모두 다 요 주인공 색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차이고 기본 팔레트는 파이즈노츠 파남보의 기본적인 색상이에요. 기본 팔레트에서 색상을 고른다는 건 너무나 촌스러워요. 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랫부분에 스포이드를 이용합니다.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디자인 페이지에 마우스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돋보기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어요. 이때 내가 주인공으로 넣은 이미지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이 아랫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색상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색상 클릭하고 스포이드 눌러서 이 안에 있는 색상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너무 흐리면 안 돼요. 밝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감이 좀 무겁게 느껴져야 안정감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좀 진한 색상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번 마들렌은 좀 모던하게 한번 가볼까 해요. 여기에서 요거 마들렌 이것도 분명 예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요소를 바꾸지 않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소를 클릭하시면 색상이 나오죠. 여기에서 주황색만 스포이드로 아래 색상으로 맞춰주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색상에서 주황색만 그리고 스포이드로 콕 찍어주시면 그 색상으로 들어가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 색상 말고 요 요소 말고 다른 걸 활용해 볼 거예요. 아, 그리고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릭했을 때 이 색상도 되지만 여기 안에서 노란색도 가능하죠. 노란색도. 그냥 별표가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지워요. 여기도 지워요. 다른 거 요소를 추가해 볼 거예요. 여기 지우고 왼쪽에서 요소를 클릭하겠습니다. 요소. 요소에서 우리가 레몬이라고 치고 엔터 쳐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요소를 넣을 건데 우리가 레몬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런 모양의 레몬도 있고 아이콘 또는 단순한 레몬도 있고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레몬도 있고 보이시죠? 네. 또는 이렇게 일러스트 느낌이 나는 수채화 느낌이 나는 레몬도 있습니다. 얘도 레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레몬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데 내가 컨셉으로 정한 전단지와 어울리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우선은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각자 원하는 레몬을 넣어볼 건데 이거 찾으셨을까요? 우리 이거 찾아볼까요? 꽃도 있고 레몬이 3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수채화 느낌의 레몬 가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요 레몬 일러스트를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잠시 제 화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프레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프레임 안에 들어갔어도 내가 마우스를 놓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마우스를 놓지 말고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다시 프레임에서 나오고 이전 이미지가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따 혹시 뭔가 놓쳤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레몬을 넣었는데 문제는 느낌과 방향이거든요. 보시면 레몬이 너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든 주인공을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몬을 좀 살짝 방향을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레몬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아래나 위에 동그라미 화살표가 보여요. 동그라미 화살표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살짝만 돌려주셔서 여기 가지 끊어진 것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방향을 틀어볼게요.
우선은 저랑 똑같이 하면서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몬이 여기 있어요. 또 레몬을 추가할 건데 이번에 추가하는 레몬은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꽃 하나랑 레몬이 2개 있는 거 있어요. 얘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이드로 색상을 찍을 때요. 내가 익숙한 색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색상들 자꾸만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야 나의 색감이 올라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소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릭해서 이쪽에 갖다 놓는데 중요한 건 우선은 제 화면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레몬이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을 바라봐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좌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꾸는 방법, 레몬을 클릭하시면은 비트맵, 우선은 속성 보이죠? 비트맵 아래에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반전, 비트맵 아래에 반전. 반전을 누르시면은 좌우, 상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좌우를 클릭해요. 그러면 레몬이 다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게 바뀝니다. 되셨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레몬 넣고 여기에 레몬 넣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어느 부분이 재미없냐면 너무 똑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음악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예술계는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얘를 조금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약간 위로 갔다가 글자 보고 아래로 내려오는 똑같지 않아서 이렇게 재미없지 않은 그런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허전해 보인다. 그러면 레몬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이런 레몬을 넣으면 돼요. 이런 레몬을 이렇게 놓아주어도 되고요. 또는 다른 레몬도 있죠. 근데 왕관 있는 건 안 돼요. 왕관 있는 건 나중에 돈 내라고 해요. 내가 다운로드 할 때 왕관이 없는 거. 이렇게 보시다가 에이, 다 왕관 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차피 내가 유료로 결제를 해서 찾을 때도 그렇게 많이 어, 유료 소스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왕관 있는 거. 근데 얘는 또 이쪽을 보죠? 이럴 때는 좌우 반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또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고 아직 잠시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주황색 보이시죠? 얘도 색상을 맞추면 좋겠어요. 클릭하시면은 텍스트 글꼴 아래에 보시면 A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A. 글자색입니다. 글자색을 클릭하셔서 우리 스포이드 클릭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는 조금 진한 색상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아, 제가 색상을 좀 애매한 거를 고르긴 했어요. 진한 색상, 이런 진한 색상으로 바꿔서 이 배색까지, 글자 색상을 바꿔서 배색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거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넣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른 걸로 넣고 해서 꾸미는 시간 대략 한 2분,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랑 하는 시간이 아니면은 요거 요소를 쭉 둘러보는 시간도 없으시죠? 저는 일부러 여기 진한 색, 과감한 색깔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저처럼 일탈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미리 캠퍼스로 조금만 내가 손대도 나만의 그 개성 있는 전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세 개. 제가 1분만 더 드릴게요. 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저도, 이런 것도 새로 생겼네. 뭐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진 않지만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 그러면 배경을 바꿔볼 거예요. 우리 요거 배경 바꾸지 않았느냐? 여기 바꿨죠. 근데 여기 안 바뀌었어요. 그죠? 얘는 배경이 아니라 배경처럼 보이는 우리가 도형을 위에 얹은 거죠. 배경은 이 부분이 진짜 배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 자체가 바로 배경에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볼 건데 배경 눌러볼게요. 왼쪽에서 배경 클릭해 볼게요. 배경은 뭐 여기에서 고르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아요. 배경 클릭. 좋아요. 자, 배경에는 사진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느냐? 패턴은 이런 격자무늬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사진은 말 그대로 여기 뒤에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 말고 패턴으로 해볼 거예요. 패턴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사용은 제가 사용했던 거니까 아마 지금 저랑 다를 거고요. 하늘이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거 귀여운 것도 있고, 꽃 모양 패턴도 있고요. 도형, 땡땡이 패턴 있고요. 체크 패턴 있습니다. 다음 줄무늬가 있고요. 우리 줄무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노랑 색깔 보이시죠? 레몬 노란색이죠.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하는 방법은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용을 하면 이 편집창에서 색상 보이시죠? 색상은 아까처럼 패턴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패턴 크기. 패턴 크기 보시면 지금 100%죠. 근데 100%를 크게 하면은 줄무늬가 커지고 작게 하면 줄무늬가 작아져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데 배경이 원래 진하면은 주인공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배경은 좀 이렇게 연하게 가는 게 좋은데 얘를 연하게 하는 방법. 불투명도를 클릭해서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게 100%라는 건데 우리가 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배경으로 있는 색상이 보이게 하면 돼요. 한 40%로 낮춰볼게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저랑 똑같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투명도를 낮췄는데 배경 색상이 지금 요 약간 민트색이어서 민트색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죠? 배경 색상은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배경 색상을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는 패턴 색깔이 나오면서 연해진 패턴으로 바뀌어요. 제가 왜 패턴에 불투명도를 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투명도를 왜 낮췄는지. 지금 노란색을 했는데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배경을 클릭하고 패턴을 클릭했을 때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예쁘고요. 이런 것도 예뻐요. 근데 일단 색상이 어느 정도는 어울려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노란색하고 녹색이니까 그 톤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때로는 색상을 그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내가 패턴을 적용했는데, 요 패턴 편집하는 화면이 안 뜬다. 그러면 아무 요소 없는 부분 있죠. 없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배경 편집이라고 떠요. 배경 편집을 누르시면은 내가 지금 적용한 패턴에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 한번 변화를 줘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 폰트 있죠? 폰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정한 그 프랑스 가게 이름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라고 뜹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글꼴 클릭하시면 사용 중인 글꼴, 최근 사용 글꼴, 그 다음 모든 글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죠? 네, 여기에서 글꼴을 누르면 무조건 사용했던 글꼴, 지금 사용 중인 거, 최근에 사용했던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모든 글꼴이 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은데 쭉 내려보시면 물론 왕관 없는 걸 해야겠죠. 쭉 둘러보시면 글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고르는 것 밤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 대략적으로 제목 폰트일지, 본문 폰트일지, 아니면은 뭔가 모양 있는 건지, 고딕, 딱딱 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폰트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글꼴, 어떤 글꼴 쓰여 있다. 지금 내가 클릭한 게 어떤 글꼴이다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는 엑셀에서도 요거는 필터죠. 필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스타일, 용도, 키워드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네, 여기에서 클릭을 할 때마다 그 필터 적용이 돼서 그 해당되는 글꼴만 보이는데 너무 많이 선택하면은 글꼴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만 해볼 건데요. 우선 스타일 중요하죠. 꼭 하셔야 돼요. 고딕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모서리는 둥글게 가는 둥근 고딕인지 명조인지 손글씨인지 꾸밈인지를 선택하는데요. 그럼 손글씨나 필기체는 사실 여기 제목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굵기가 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꾸밈, 명조 요것만 선택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용도는 제목이죠. 굵게 눈에 확 띄어야 되니까 제목. 여기까지만 선택하고 필터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필터 적용. 그러면 필터 적용을 누르면 여기 필터 아이콘에 내가 적용한 게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도 사용 중인 글꼴, 최근 사용 글꼴 바뀌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바뀌죠. 최근에 요걸 사용했던 것만 보이니까요. 모든 글꼴부터 내가 적용한 필터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요. 보이시죠? 이 중에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폰트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트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얇은 채, 중간 채, 굵은 채. 이런 식으로 세트로 있는 경우에는 별과 폰트 이름 사이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어요. 꺽쇠 표시. 아래로 쫙 펼쳐지면서 뭐 어쩔 땐 2개, 어쩔 땐 3개, 4개 이렇게 펼쳐져요. 어떤 건 10개도 있어요. 그렇죠. 자, 잠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고성, 금강, 누리채 같은 경우에는 꺽쇠가 없어요. 꺽쇠 없는 건 한 번만 클릭해도 적용이 돼요. 보이시죠? 그 전에 거 고성, 금강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떠요. 그런데 꺽쇠 있는 거는 한 번 클릭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한 번 더 여기가 펼쳐졌을 때 요 아래에서 한 번 더 내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그때 바뀌어요. 근데 이거 자꾸만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폰트가 안 바뀐다고 하세요. 그거는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빠르게 2번 클릭하면 안에 내용이 선택되죠. 이렇게 내용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어떤 폰트를 해도 적용이 잘 안 돼요. 요거는 적용이 됐는데 어쩔 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때도 내가 2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클릭한다. 2번 클릭했으면 밖에 회색 부분 클릭하고 다시 한 번만 클릭하고 폰트체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폰트에 보시면은 별이 보이시죠? 별. 별. 별을 클릭하시면 별이 노란색으로 채워져요. 지금부터 폰트 하나만 별을 클릭해서 노란색을 채워볼게요. 내가 별을 클릭한 건 요 필터 모양 있죠? 필터 모양의 오른쪽 보시면은 요 별이 있죠? 별을 누르시면은 내가 별로 채운 것만 폰트가 보여요. 내가 폰트가 많아도 자주 사용하는 폰트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찾거나 뭐 이거 스크롤 내리고 그거 너무 시간 낭비예요. 지금처럼 즐겨찾기 하시고 즐겨찾기 들어가서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즐겨찾기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때는 이 메뉴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다시 폰트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글꼴로 들어갈게요. 글꼴. 왜냐면 지금 필터링을 해놔서 계속 이대로 놓고 풀지 않으면은 이 폰트만 보여요. 그래서 푸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자, 나는 폰트 클릭해서 요 글꼴체까지 눌러가지고 이 필터 적용된 거 이것까지 확인했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시 필터를 클릭해서 필터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하나씩 클릭하면 뭐 이렇게 해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클릭해서 해제할게요. 초기화 여기 보이시죠? 초기화 누르면은 내가 클릭했던 거 모두 해제가 돼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초기화까지 누르고 다시 필터 적용을 눌러야 네, 여기에 숫자가 없어져요. 숫자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게 완전하게 필터가 풀린 거예요. 네, 좋아요. 자, 그러고 우리 아까 즐겨찾기 들어갔죠? 즐겨찾기 들어가시면 내가 즐겨찾기 한 것만 폰트 보이는데 나는 이거 즐겨찾기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별을 누르시면은 그럼 나의 즐겨찾기에서 빠지는 거고 아까 그 즐겨찾기 한 거 말고 모든 폰트 보고 싶다? 그러면 즐겨찾기 메뉴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네, 이러면 나오게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폰트는요, 그 적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 클릭해 보시면은 이스트 마켓은 영문 폰트만 돼요. 영문 폰트만 돼서 이게 한글에다가 이스트 마켓을 해놓잖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폰트 적용할 때 이상하게 이거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레몬 마들렌은 한글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글 폰트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만약 이스트마켓처럼 영문 폰트만 모양이 바뀌는 건 내가 클릭을 해도 보이시죠? 요 모양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이런 고딕처럼 나와요. 에러처럼 나와요. 하지만 바나 초콜릿처럼 한글 폰트를 클릭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클릭하고 이게 한국어 폰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네, 요거는 돼요. 가나 초콜릿은 그죠? 근데 간혹가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모양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폰트는 영문 그 언어를 적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잠깐 해볼까요? 클릭하시고 레몬 마들렌 클릭 그리고 이스트 마켓 요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네, 그 모양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건 미리 캠퍼스뿐만 아니라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 디자인 툴을 다루는 모든 사이트가 마찬가지. 폰트의 그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 어떤 디자인 사이트에 들어가든 폰트 자체의 속성이라서 다 적용돼요. 내가 AI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던 캔바를 활용하던 글꼴을 바꿨는데 안 바뀐다,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폰트체구나라고 한 번은 의심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진도를 잘 오셔가지고 2분 2분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게 아래에 네이버 요소 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여기에서 하다가 말면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2분 일찍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네, 그쵸.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